일단 저희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또 바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삼성과 현대차 그리고 로봇6 배터리 동맹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사실 대기업들의 협업이 또 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만한 요인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삼성 SDI와 그리고 삼성 현대차와 또 로봇 배터리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골자를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로봇 전용 배터리, 휴머노이드 로봇의 지속 가능한 시간들을 좀 넓히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용 기간을 좀 시간 자체를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의 완료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 역시 이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베팅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 기조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수익화가 바로 전환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한 가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괜찮아진 흐름 속에서 또 이런 새로운 먹거리적인 측면들의 이야기가 나와야지 주가의 상승이 좀 더 유지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게 최근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특히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선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 부분들도 결국 이런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시세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부여하기에는 실적이라는 모멘텀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 이슈만 가지고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이 소식을 저도 접했을 때 또 시장의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될까 궁금증도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은 로봇과 배터리 기업의 동맹이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그간 2차 전지주들이 오랜 기간 쉬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반등에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시장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일단 로봇주보다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쪽에 조금 더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질 것이다랑 플러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필요성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것과 많은 빅테크 기업들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돼서는 새로운 소식이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시장의 확장, 그러니까 그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시장에서도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오히려 시간은 좀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기대감적인 측면으로는 배터리 쪽에 좀 더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인터배터리 일정과 함께 맞물려서 이러한 소식들이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 탄력성이 더욱더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로봇주들은 또 그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적도 많기도 했었죠. 그런 영향이기도 한 것 같은데 배터리 업계들이 그간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로봇이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동력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도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전고체 배터리에 한해서만 이 로봇에 관한 수혜를 우리가 좀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전고체 배터리만 로봇에 대한 수요를 받아갈 수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로봇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랑 좀 연결고리가 생긴 거고 또 배터리 쪽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지금 당장은 다른 배터리들은 좀 사용 시간이 약간은 짧은 그런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로봇 시장에서도 꿈의 배터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주가의 탄력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로봇주들도 저는 계속 봐야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단순 테마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번 연도가 들어오면서 약간은 성격 자체가 테마성에서 섹터의 성격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월 달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양산을 또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기술력이 많이 탄력적으로 올라왔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로봇주들은 오히려 조금 더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 쪽에서는 전고체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주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좀 탄력도를 그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 SDI에서 방금 이런 소식 전해진 것처럼 인터 배터리에서 로봇 관련돼서 또 기술을 선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양쪽 섹터에 좀 훈풍을 불어줄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산업군에 영향은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다 넓은 관점에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업과 그 섹터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조금 더 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현대와 삼성이 동맹을 맺는다. 대기업들이 이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게 사실은 쉬운 사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대표님. 결국에는 지금 해외에서 뭐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속도가 빠르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너무나도 자원과 인력들을 쏟아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커지면서 또 전고체 쪽으로도 비아디라든지 CATL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도 도요타와 파나소닉의 합작 법인의 그 협력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배터리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지금 중국 쪽에서 워낙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하는 회사끼리 뭉쳐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그만큼 개발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런 해외 기업들과의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